그렇게 백범생까지 대부분 다 죽임을 당했던 결과가 분단체제입니다. 백범을 암살했던 안두인은 소속 자체가 CIC 미방첩부대 미군 소속입니다. 뭐 저걸 가지고 이승만이 죽였니 미국이 죽였니 논쟁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둘이 똑같은 놈들이죠. 이승만은 저 안두희에게 2계급 특진을 시켜줬습니다. 천수를 이겨서 나중에 맞은 전입을 맞아 죽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일본의 계략, 미국의 쟈니 홀슨, 미국 국책 패권 전략 플러스 이 땅에서 분단을 획책했던 실질적인 주구들이 누굽니까? 분단의 주구들은 일제의 주구들이죠. 일제사냥개들이 분단의 주구가 되었죠. 근데 이 일제사냥개들은 말입니다. 45년 8월 15일 그들의 전황 일왕이 한국 선언을 하기 전까지 가장 최대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최대의 적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무슨 오다를 받았는지 하루아침에 가장 강렬한 침입가 되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조선을 자기 민족을 배신했던 사람들은 뭐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훅 가버렸어요. 누가 권력을 잡았지? 권력이론. 누가 권력을 잡은 거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출신 성분들을 봄으로써 한 체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원 선생의 이 이야기를 꼭 가져옵니다. 매원 선생은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32년 홍콩공원에서 상해에서 폭탄을 던졌죠. 중남 열선을 출발할 때부터 말입니다. 백범 선생과 애국단 모의할 때부터 목숨을 건다고 이미 유서를 다 써놓고 가셨었어요. 일본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중일 전쟁 그 도발하면서 중국 전체를 먹어버리겠다고 했던 중국의 심장 상해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군사적 프레이드 퍼포먼스를 한 엄청난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조선의 청년이 폭탄을 던졌고 일본의 전쟁 영웅, 일본의 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죽죠.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죽습니다. 이 매원 선생은 마지막에는 유서를 쓰고 자기 자식들 모순과 담이라는 한 살배기 두 살배기 강고에 쌓였을 애들한테 이런 아버지 죽을 거니까 써놓고 갔어요. 죽음을 결행했던 거사였습니다. 그래서 24살 때 일본에서 다행히 집행이 됩니다. 명원 선생은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시라카와 요시노리 살인관을 죽였잖아요. 역사를 바꿨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어느 한 인간은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흠모했던 사람이 시라카와 요시노리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본 이름을 다시 바꿔가지고 두 번 장시개명에서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스스로 된 인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잘 보세요. 누군지. 대한민국 제7대, 제10대 육군참모총장 백선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 중위를 냈어요. 간도 특석 때 시라카와 요시노리. 백수를 누렸죠.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마지막 2년 박사 인사비서관 좀 해라. 외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민주평등, 통일부 이쪽 외교안보 부처 인사업무를 담당을 시켜드렸습니다. 참담한 이야기죠. 대한민국 45년 해방되고 48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승만 정부 수립되고 나서 1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군 대장입니다.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 10, 11, 12, 13, 21대 이세호 총장 1979년까지 육군참모총장을 합니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일본 식민지배의 시기에 그들의 청왕에게 충성했던 식민지부대 장교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우리가 익히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이렇게 적나라할 줄 알았습니까? 해군 공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중장들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왜 단 한 명의 독립운동가는 없죠?
훅 가버넌스. 누가 권력을 잡았지? 일제히 주부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게 분단 체제라고. 이들이 8년 8.15 정부 수립 이후에 자기 삶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일제 때 자기들의 이 과오에 대해서 반성했던 적이 있을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상징적으로 강덕 설대가 뭡니까? 만주땅, 강덕땅 그 일대 다 싸가지고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항일운동했던 많은 사람들. 그 독립군 무대들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발본색은 근거지를 다 사멸한 데서 조선인 민간 불악들만 다 불사지르고 다 죽였어요. 양민학살이었어요. 만주, 만두 땅. 또 당시에는 한족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 만주 땅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조선인들입니다. 그냥 마을마다 다 사륙을 했었어요. 그러면 근거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계속 퇴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식, 마을을 몰살해놓고 독립군이라고 독립보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4.3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양반학살 똑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똑같이. 참담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진리를, 선을, 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 없다는 금기의 얘기입니다. 역사의 본질, 그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진짜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파도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고 그래서 서로가 극복해 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은폐, 왜곡하는 것은 더 큰 범죄죠. 무슨 범죄입니까? 반민주입니다. 민을 진짜 주인으로 섬긴다라면 민에게 불편한 진실을 고해야죠. 그러면 그 민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집단지성이 있잖아요. 근데 아예 은폐해버리고 왜곡하고 오도하고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이게 분단체제였죠.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중동에서도 다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해야죠. 언제까지 이걸 쉬 하겠습니까? 예, 저들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저들의 전당에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육자회담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오늘 다음은 말입니다. 당시에 일본 측 대표로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일본의 외무상 출신 그리고 국방상 우리 지금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했습니다. 일본의 방위상이 국방부 장관이 자기 집무실에 이렇게 딱 정중앙에 한반도를 딱 시도를 딱 걸어놓은 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말입니다. 이제 뭐 비밀 해제되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대가로 일본이 미국에게 일본 한국 전쟁 참전하는 대가로 전쟁이 끝나면 다시 조선 전체를 일본이 재식민지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미국한테 협상을 제안했던 사실 자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뭘 알죠? 맞습니다. 일본은 아다요시라 사인당 창립자 레가드에게 미국에게 공식적인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전쟁 끝나면 조선을 일본이 다시 재식민지화로 도와달라. 미국은 일본은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나쁜 인간들입니까? 무엇이 제일 나쁩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직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 무지하다. 우리의 무지를 일본은 어떻게 볼까요? 남측에서 대북 전단을 뿌리고 북이 보물풍선을 뿌리니까 팔짱 끼고 가장 태어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죠. 이 본질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 일본은 말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가집니다. 자신들이 미국한테 뺏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인식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을 때 통일과 전략을 짤 수 있고 한반도의 분단을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인식, 통찰이 과학적인 대책과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일 관계는 설리 노예 관계로 가야 됩니까?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반도를 재식민지화하고 싶다 한단 말이에요. 국가 전략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급도 안 해요. 지금 계속 북측에 가서 협상하자 그러잖아요. 한일 북일 국교등 하자 막 계속 그러잖아요. 왜? 대한민국 안 봐도 되잖아요. 알아서 막 하잖아요. 알아서. 예, 동해 제일 잘한다. 다시 통일되다가 재식민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 울진에도 많죠. 영덕에도 많죠. 예, 고기잡이 나갔다가 북에 갔다가 간첩이 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백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서울시청의 공무원 한 명을 우리 국정원이 어떻게 검찰과 모의해서 간첩으로 몰았는지 조작했는지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 이런 겁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진보당 조봉암 사형 2011년 무죄, 59년 신몽규 이중간첩 사형 2012년 무죄, 61년 민족일보 조영수 사형 2008년 무죄. 첫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이고요. 세 번째 장이고 네 번째 장이고 다 이런 거예요.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통과천나고 다 죽임을 당했고 온 가족이 멸실되었고 온 마을이 평택 통과석에서 다 떠나버렸고 동해와 서해에서 그냥 보기 좋다 보니까 뭐 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몇 년도 모르겠는데 북측 경비진이 와가지고 월선했다고 납부해가 뭐 간첩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다가 별이 드러나잖아요. 걔들은 꼭 말입니다. 바로 안 보내주고 2달, 3달씩 북측을 여행시켜주고 보내요. 이때부터 문제죠. 내려온 순간부터 2달, 3달 동안 뭐 했냐? 간첩 밀봉교육을 받았지. 족치잖아요. 여러분, 서해 동해에서 그렇게 고기 잡다가 북에 끌려갔다가 내려와서 우리 중앙정보부, 우리 안기부에 의해서 간첩이 된 사람들이